맞나? 보임. 사람들에게 녹화 중임을 알려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세요. 녹화 중임. 아니, 네 거 다 보여, 지금. 화면이 다 보이니까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해요? 그래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게 뭐 순서가 먼저라서. 이거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벌써 다 봤네. 이거다. 네, 아무튼 이거를 켜놓고 자,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네, 시작합시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로우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통해서 폴라시를 학습하는 최초의 딥러닝 모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타리에 있는 여러 개의 게임들 중에 뭐 대부분 기존에 있던 방법을 능가했고, 한 6개 정도 게임에서 휴먼 엑스퍼트를 능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우 픽셀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이제 각 액션에 대한 그 밸류 펑션이 나오게 되는 CNN 모델을 구축해서 그거를 이제 큐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어요. 큐러닝은 이제 원래 있던 방법론인데 1992년에 아주 예전부터 있던 그 광학습에서 많이 쓰였던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어프록시메이터를 뉴럴 네트워크 어프록시메이터를 학습을 했고,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옵티마이즈를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RL이 이제 사실 2013년이면은 딥러닝이 이제 슬슬 많은 것의 두각을 드러낼 때인데, 막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원래부터 잘 됐고, 그래서 2013년이면은 한창 두각을 드러낼 때인데, 이제 그거를 RL에 적용했을 때 원래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달랐던 점이 리워드가 스팔스하고 노이즈하고 딜레이드 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는 그 즉시 이제 이미지하고 레이블 페어가 그냥 변함없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엄청 커다란 회귀 분석 정도에 불과한데, RL은 이제 그 리워드가 즉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슈퍼바이즈처럼, 그리고 리워드가 스팔스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챌린징한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둑 같은 거를 예로 들면은 이제 바둑을 다 두고 나서 이겼을 때만 리워드를 1을 주는데, 그 리워드 1 준 거 가지고 이제 어떤 수가 잘 둔 수였냐를 판단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이제 딜리드 리워드의 문제니까. 어떤 수를 잘 둬서 내가 이기게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아타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플레이를 잘해서 이기게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게 좀 챌린징한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시도는 있었는데, 일단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사실 이 큐러닝이 나온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 q 펑션을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시도가 됐는데, 문제는 거기서 있었던 문제는 이제 연속된 스테이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들어오는 데이터 간의 코릴레이션이 너무 심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아타리 게임을 예로 들어보면은 이제
한 픽셀이 인풋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 그 프레임이 인풋으로 들어오고 또 그 다음 프레임이 인풋으로 들어오고 그것들로 학습을 하는데 연속된 프레임이니까 당연히 다 비슷비슷한 프레임일 거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많이 쓰는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또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과 다르게 데이터 분포가 계속 변한다는 것도 문제였고 슈퍼바이즈 러닝은 그냥 정해진 데이터들에서 이제 배치를 골라서 학습을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계속 바뀌니까 훨씬 더 어려운 태스크였고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리월드가 노이즈하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노이지하다는 거는 이제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한 경우도 있어요. 그 스테이트 아, 트랜지션이 그래서 뭔지 알 것 같네요. 네, 똑같은 스테이트에서 똑같은 액션을 해도 다르게 리워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스테이트로 트랜지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음, 그게 이제 리워드가 노이즈하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의들을 보면은, 이제 이게 기본적인 RL이 흘러가는 구조죠. 이제 인바이론먼, 에이전트가 뭔가 그 인바이론먼트로부터 인풋이랑 인풋을 받아서, 이제 액션을 내놓으면은, 그러니까 그 픽셀 데이터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하면은, 인바이론먼트는 이제 그 행동에 따라서 이제 트랜지션을 하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 버튼을 눌렀으면은 당연히 그 뭐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가게 한다던가 그런 트랜지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뀐 스테이트를 다시 에이전트한테 주고 리워드도 주고 그럼 이제 에이전트는 그 다음 인풋을 보고 또 액션을 내놓고 그러면서 이제 또 리워드도 받아서 리워드로는 학습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RL 구조인데 이제 이상하게 쓴 E가 이제 인바이런먼트고 A가 액션셋이고 XT가 이제 인풋 이미지고 이거는 그냥 벡터죠. 벡터로 예, 볼 수 있죠. 적당한 벡터고, RT가 리워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를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 옵저베이션부터 해서 어, 처음 옵저베이션, 처음 액션, 그 다음 옵저베이션, 그 다음 액션 이렇게 해서 현재 옵저베이션까지를 스테이트라고 뒀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면 원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는 인바이런먼트에 인터널 스테이트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관측하는 거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프레임을 관측을 했다고 해도 내부 상태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트라기보다 트레젝토리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네, 뭔가 좀 트래젝토리 다른 게 있나요? 저 스테이트를 왜 이미지하고 액션의 그 모든 셋으로 T까지 경로의 셋으로 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해야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XT만을 이제 스테이트로 두면은 그 이전까지의 정보들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 원래 이제 MDP라고 가정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스테이트라고 둬요. 음, MDP에서 스테이트를 그렇게 두면 어차피 현재 스테이트는 이제 전 T-1에만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게 이거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T 예, 네, 그 X1부터 XT까지 있는 거랑 ST-1부터 XT까지 있는 게 같은 건가요? 그럼 스테이트 자체가 XT-1부터 XT까지요. 그러니까 T가 1부터 지금 현재 시점 뭐 라지 T까지 모든 정보를 다 잡았는데 이게 MDP면은 네. 그, 뭐라고 하지? 조건 확률 아 아니구나 이거 조건 확률은 좀 다른 얘기군요. MDP랑 이 스테이트가 MDP를 만족하는 건가요? 그럼?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예를 들어서 포커를 예로 들면은 내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패가 똑같아도 그러니까 내가 관측하고 있는 상황이 똑같아도 내부 스테이트는 다를 수 있잖아요.
저, 내가 지금 이 패를 들고 있더라도 어떤 게임에서는 다음 카드가 뭐 하트 Q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게임에서는 다음 카드가 뭐 스페이드 A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 관측하고 있는 게 똑같더라도 인터널 스테이트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인터널 스테이트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MDP는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에서도 물론 그거를 언급을 했고 하지만 이제 네, 어, 결국 완전히 MDP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아타리 게임 자체가 파셜리 옵저버블하기 때문에 그죠? 아타리 게임 자체가 그 인바이로먼트 인터널 스테이트까지 다 알 수는 없는 애초에 인바이로먼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놓는 게 최대한 그 스테이트의 정보를 많이 담는 방법이에요. 예, 세팅이니까. 오, 그래서 스테이트를 이렇게 뒀고 그 다음에 이 라지 RT라는 거는 이제 그 현재 시점 스몰 t로부터 게임이 끝날 때까지의 리워드를 전부 다 더한 건데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서 더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리워드일수록 더 적은 가중치를 가지도록. 음, 예, 네, 그래서 그게 라지 RT고 그 다음에 이제 Q가 핵심인데 Q는 뭐냐면 어, 이제 이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취했을 때 S라는 스테이트에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이제 어, 최선의 판단을 했을 때 갖게 되는 그 리워드의 총합의 기대값, 그러니까 리워드의 총합의 기대값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음, 다했을 때 받게 될 총 리워드의 기대값이라고 보면 돼. 그 RT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RT에서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게 아직 T인데, 그럼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리월드가 아직 정의를 안 했을 테니까, 영어로 했을 테니까 아마.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라지 T 시점에서의 리워드만 남는 건가요? 이 RT 이 모든 밸류의 합은? 아니야 이게 그것도 이제 인바이로먼트에 따라서 달라요. 게임이 끝날 때만 리워드를 주는 경우도 있고 바둑 같은 경우는 음, 이제 그렇죠. 근데 그죠. 이제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중간에 뭐 몬스터를 잡으면은 리워드를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아, 중간중간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인바이로먼트의 정의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래서 아무튼 Q가 제일 중요한데 이 Q 스타 SA라는 거는 어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했을 때 이제 앞으로 계속 최선을 다했을 때 받게 될 리워드 총합의 기대값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게임 목표는 어쨌든 RT를 최대로 하는 거죠. 그죠. 정확히는 네, RT를 최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찾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Q 펑션인 거죠. 만약에 이 Q 스타를 완전히 알고 있으면은 이제 매 스테이트마다 그냥 Q 스타 SA를 최대로 하는 액션만 뽑으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Q 스타를 찾는 게 이제 Q러닝의 핵심이에요. 이제 이걸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인데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예.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Q 스타 그러니까 앞에서 정의한 이 Q 스타라는 함수가 요거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 어, 그러니까 그 이 S라는 스테이트에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그 다음 그때 받는 리워드가 있잖아요. 그 행동을 알, 즉시 받는 리워드가 이제 스몰 R이고
그 이후에 이제 리워드, 디스카운티드 리워드가 뒤에 텀인데, 뒤에 텀은 이제, 어, 이 다음 스테이트부터 받는 리워드의 총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음, 어떻게 어, 쓰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 어, 이거, 잠깐만요. 어떻게 쓰죠? 그러면은 안다고 가정하고 넘어가죠. 대충 아니까 봅시다.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RT라는 게 이제, 현재 리워드부터, 그러니까 지금 T부터 라지 T까지 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 빼가지고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T 시점에서의 리워드랑 T 플러스 1부터 T 라지 T까지의 리워드로 나눈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S라는 스테이트에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이제 리워드의 총합은 지금 즉시 받는 리워드 플러스 앞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받는 리워드의 총합인 거죠. 그게 음, 그냥 이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벨만 이퀘이션. 사실 저 벨메리케이션에서 A 프라임하고 A 그렇게 액션이 다음 기의 액션, 네, 지금 현재 기의 액션만 사실 정의하잖아요. 이 식에서는 네, 그 액션이 모든 액션 T부터 T 플러스 1부터 라지 T까지 액션은 아닌데 이 두 관계식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T 시점 T하고 T 플러스 1 사이의 관계, 그다음에 네, 이제 또 기납적으로 봤을 때 T 플러스 1부터 T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이제 라지 T까지 갔을 네, 때 이제 모든 저 A 프라임이 이제 T 플러스 1부터 라지 T까지 다 옵티멀하게 Q 밸류를 맥시마이즈 하는 값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뒤에가 다 이게 맥시멈 그러니까 T 플러스 1부터 맥시마이즈 되는 이제 Q 밸류를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맞는 걸까요? 네, 없겠죠? 네, 맞아요. 예. 정확히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점화식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식이고, 그리고 한 가지 신비한 점은 역으로 이제, 그러니까 Q 스타가 이 식을 만족하잖아요. 근데 예. 반대로 어떤 Q 펑션이 이 식을 만족하면 그게 Q 스타예요. 음, 그러니까 Q가 Q 스타인 거랑 이 식을 만족하는 거랑 동치예요. 좀 힘드는데 따라서 얘랑 아, 아, 얘랑 동치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 결국 벨만 이퀘이션 이거를 만족하는 Q를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옵티멀한 Q인 거죠. 그 중간에 궁금한 게 네, 여기에 뭐 Q가 이제 그 폴리시에 영향을 받는 함수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할 건가 그 액션의 분포.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네. Q란 Q 스타는 어떤 주어진 액션에서 그러니까 어떤 폴리시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그 액션 밸류 펑션을 구한 건가요? 아니면 이제 그 폴리시도 이제 모든 가장 맥시마이즈 되는 이제 Q를 찾은 그건가요? 그런 어, 건가요? 이미 온 폴리시는 오프 폴리시 관점인데 옴폴리스, 옴폴리스. 어, 어떤 액션에 대한 분포가 주어진 상태에서 네, 그 Q 밸류를 다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액션이 그냥 고정된 상태에서 그 가장 맥시마이즈 되는 액션 값만 찾아서 Q를
지금 사실은 Q 밸류를 모르니까 네, 업데이트할 때 그렇게 어떤 폴리시에 대해서 구할 수 있고 그 네, 폴리시가 이제 옵티멀 폴리시일 때 네, Q 밸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네, 옵티멀 폴리시일 때 보면 이제 Q 밸류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모든 리월드의 합을 맥시마이즈 하는 건데 이 네.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은 이게 그 어떤 정해진 폴리시에서 구한 건지 아니면은 옵티멀 폴리시에서 값이 나오는지가 조금 일단은 이 정의는 옵티멀 폴리시를 한다고 했을 때의 그 리워드 값이에요. 이 정의 자체가 네. 근데 물론 이제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제 Q에 파이. 제가 아는 정의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러스 1을 뭐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이라는 플러스 1을 이제 따랐을 때 네, 이게 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파이라는 플러스 자체를 그러니까 파이라는 플러스 자체를 어, argmax a 이글리기 프레시 말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음, 두는 게 음, 이렇게 하면은 그거네. 뭐라고 해야지? 분포가 아니라 이제. 음, 근데 이제 뭐 분포로 할 수도 있고, 네. 음,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어, 얘를 파이 프라임이라고 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뒀을 때 원래 이제 이렇게 하면 파이로부터 q파이가 정의되고 또 q파이로부터 새로운 플러스 2가 정의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파이랑 파이 프라임이 다른데 이 파이랑 파이 프라임이 같아지면 옵티멀 폴리시가 네, 옵티멀 플러스예요. 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 식이랑도 딱 들어맞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아, 파이가 파이 프라임이면 얘가 어 이제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 RT에 바로 Q파이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예, 계속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성립을 하죠. 그래서 벨만 이퀘이션은 이렇게 되고 이거를 만족하는 Q를 찾는 게 문제인데 Q러닝은 이제 원래는
스테이트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AQ 값이 어떻게 보면은 테이블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스테이트가 로고, 액션이 컬럼인 그런 테이블. 이제 각 스테이트랑 액션마다 해당되는 Q 값이 적혀 있는 테이블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테이블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 이터레이티브하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업데이트를 하면은 언젠가는 Q가 이제 Q 스타로 수렴하게 된다는 게 증명이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근데 이거는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플래시에서는 이게 컨버전스가 이게 보장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오프 잘못 알고 있는 플러스요? 건가요? 그 큐러링이 네. 이게 수렴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오프 플러스 옵티멀로 수렴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근데 큐러닝이 그러진 않을 거고 아마 올리터레이션 딥 큐러닝이 잘 수렴을 안 하는 거일걸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이게 아, 아까 전에 공부하면서도 찾아봤는데 네. 그 밸류 이터레이션이랑 어, 그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지? 폴리시 잠시만요. 플러스 이터레이션이요. 네, 그 두 개가 밸류는 수렴을 하고 폴리시는 안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아, 그 수렴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보긴 했는데 아마 이게 제가 수업에서 들은 거라서 맞을 가능성도 있고 음, 아 잠깐만요. 수업 자료인데 근데 그거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큐러닝은 근데 큐러닝 자체는 수렴을 할 텐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음, 조금 찾아봐야겠네요. 거기다 말다 하네. 음, 근데 큐러닝 큐러링은 수렴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거 증명도 있어요. 돼 있네. 네. 잘못 알았나 보네요. 음, 저는 나중에 읽어보면 되고 플러스 이터레이션. 플러시 이터레이션이 수렴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컨트랙션 맵이기 때문에 수렴을 하게 되고 이걸로 되고 그래서 수렴을 하긴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간단한 이제 인바이러먼트에서 큐러닝을 구현해서 돌려봤는데 항상 잘 되기는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 그런 진짜요? 근데 되긴 하더라고요. 큐러링은. 근데 이제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에 스테이트도 거의 무한히 많고 액션도 꽤 많고 해서 굉장히 이제 임프랙티컬하죠. 그런 식으로 스테이트랑 액션을 테이블 형태로 두는 거는. 왜냐면 이제 비슷한 스테이트라도 그냥 완전히 다른 제가 걸로 취급이 돼버려서 그 혹시 네, 아탈 게임에서 액션이 네. 몇 가지 정도로 정해지는지 혹시 뭐 아시나요? 그게 아마 게임에서 몇 가지였더나?
아, 여기 있네요. 음, 여기 보면은 4부터 18까지. 그러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레임별로 네, 액션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는 그 프레임마다 다 바꿀 수 있는 게 고려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혹시? 그냥 이거는 좀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제 뒷부분에 약간 임플멘테이션 디테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매 액션마다, 아니, 매 프레임마다 결정하게 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4프레임마다 한 번씩 하게 했대요. 아, 뭐, 프레임 어, 제한을 걸었네요. 네, 근데 4프레임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인간한테 어렵긴 하니까. 음, 근데 얘는 가능은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두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임프랙티컬하고, 그래서 나온 게 얘네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게 딥큐러닝이죠. 딥큐러닝은 이제 큐 펑션을 구하는데 테이블 형태로 하지 않고 이제 펑션 어프록시메이터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를 두고 스테이트가 들어오면은 이제 q 값을 계산하게, 각 액션에 대한 q 값을 이제 계산하게끔 하는 거고, 음,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어, 이제 그 좌변하고 우변을 최대한 똑같게 만들어서 옵티멀한 Q를 찾겠다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좌변하고 우변을 똑같게 만들어서 옵티멀한 Q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좌변하고 우변 차이의 이제 제곱을 로스 펑션으로 두고, 네, 그냥 이거를 로스 펑션으로 두고 딥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나오고 밑에처럼. 그래서 보면은 yi가 우변이고 q가 이제 좌변이죠. 음,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하기 전에 q 값으로부터 그 이 q s 프라임 a 프라임 세타 i 마이너스 1을 계산하고, 그거 이제 액션에 대한 최대값에 감마를 곱한 다음에 r을 더해서, 그게 이제 우변이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어, 그 세타 i를 파라미터로 둔 이 q s a 세타 i를 뺀 거의 제곱을 이제 로스 펑션을 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거는 이 세타 i가 들어간 q만 업데이트가 되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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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록시메이터는 그냥 우변 계산할 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좌변이 이제 변수인 거죠. 좌변이 변수니까 좌변을 이제 조정을 해서 우변하고 최대한 같아지도록 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스테이트 쪽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어, 저 여기서 그냥 어프록시메이션한 q 밸류는 지금 현재 액션하고 현재 스테이트 그리고 이제 지금 i기에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세타에 관한 펑션인데 네, 이제 사실 여기서 지금 파라미터 i를 업데이트 하기 전에 네, 그 q 밸류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제 이거죠. 스테이트가 거의 막 무한히 많은데 네. S랑 프라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다 Q 밸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음, 어, 이거는 그 테이블 형태가 아니라 어프록시메이터니까,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인풋인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냥 이 큐런.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이제 뭐 이미지니까 뭐
인풋 이미지가 한 64에바, 64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네. 이제 그 하나의 스테이트가 이제 랑 업데이트된 스테이트 그 두 개만 있으면 이제 그 두 개만 업데이트 하는 거네요. 네. 모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할 필요는 없고 이제 관심이 있는 이제 스테이트에만 집중하겠다라고 생각을. 근데 그렇긴 한데 뉴럴 네트워크 특성상 이게 웨이트가 바뀌면은 다른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그 값이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스테이트에 대한 Q 값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하긴 하지만 이제 이게 어 다른 웨이트가 스테이트에 바뀌어서 네, 예.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CNN이기 때문에 비슷한 다른 스테이트의 Q 값에는 특히 영향을 더 많이 미치겠죠? 음, 음, 이 네트워크가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좀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웨이트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면 다른 스테이트에 대한 아웃풋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스테이트가 오더라도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학습이 됐다면 잘 한다. 그러면 여기서 업데이트하는 파라미터는 세타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Q에서는 이제 폴리시도 막 업데이트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아니, 폴리시를 업데이트 한다기보다는 폴리시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Q 밸류 자체를 업데이트하는데 네, 폴러시도 이거는 같이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죠? 폴러시가 이제 이거니까. 알그맥스 이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세타만 업데이트하면 이제 음 그런데 이거 결국 세타만 업데이트하네요. 네, Q 러닝이 여기 따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 라고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타에 관한 것만 업데이트하네요, 그냥. 네. 음, 근데 이게 이제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게 사실상 이제 큐러닝에서 Q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죠? Q로 그러면 업데이트하는 것도 맞고 네, 세타를 잘 핏을 하면은 이제 Q가 어, 업데이트 되고 이제 액션도 어차피 그 Y는 발인 그 레디언트 위에 있는 항에서 보듯이 이제 네, 액션도 업데이트 되니까 큐러링이랑 같아지네요. 네. 하이퍼 파라미터 업데이트해도. 음, 예, 계속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스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곧 이 좌변하고 우변이 비슷해진다는 거고, 그건 곧 Q가 옵티멀 폴라리티에 비슷해진다는 거죠.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딥큐러닝의 특징은 모델 풀이에요. 그러니까 인바이로먼트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뭐 인바이로먼트가 어떻게 트랜지션하고 이런 지식이 없어도 스테이트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델 풀이 방법이고 그 다음에 오프 폴러시죠. 뭐 오프 폴러시로 안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오프 폴러시로 했어요. 입실론 예. 그리디 스트래터지를 써서. 어,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experience replay라는 거를 썼는데 이것도 이제 이 논문의 굉장히 중요한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기존의 방법도 기존에도 이제 Q를 approximate 해서 하려는 시도는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이유가 이제 스테이트 간의 코릴레이션 같은 게 너무 심해서 잘 학습이 안 되는 거랑 그러니까 이제 밑에가 그런 문제점들을 알 수 있는 건데 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전 프레임이 데이터로 들어오고 또 그 전 프레임이 데이터로 들어오고 또 그 전 프레임이 데이터로 들어오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음, 굉장히 이제 비슷한 이미지들만 들어오죠. 이 비슷한 이미지들만 들어와서 학습을 하면은 효율성이 당연히 낮고 잘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에이전트가 이제 플레이하는 동안 데이터를 모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했더니 어떤 리워드를 받았고 어떤 스테이트로 갔다. 즉 ST, AT, RT, ST 플러스 1 쌍들을 모아요. ST는 이제 원부터 아까 말했던 그 스테이트 T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아까 네, 그렇긴 한데 예. 이제 이번 판에 한 거랑 다음 판에 한 거랑 그게 그냥 전부 다 쌓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뭐 이터레이션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한 것까지 다 모은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스테이트 T는 뭐라고 하죠? 좀, 좀 헷갈리는데 다음 판이라 하는 거는 이제 에피소드 말하는 건가요? 네네, 에피소드요. 그럼 이제 한 에피소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에피소드에서 T까지 얻어진 모든 정보를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네, 게임을 두 판 했을 때 에피소드 1은 뭐 어떤 게 있을 테고 이제 이 2는 1에서 T까지 얻어진 정보 그리고 이제 게임 2에서 T까지 얻어진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ST는 ST 자체는 한 게임에 대해서만이에요. 예, 그 ST는 한 게임인데 이 T라는 거가 네, 노테이션이 똑같으니까 이제 E는 같은 T까지 그러니까 T까지 시점 T까지의 정보를 게임 여러 판에 대해서 모은 거다라고 보면 되나요? 사실 엄밀하게 쓰려면은 뭐 어,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이제 K번째 판에 T. 음, 네, 근데 이거는 한 게임에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데이터셋 자체는 에피소드가 끝나도 초기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첫 번째 판에서 100개의 데이터를 모으고 두 번째 판에서 또 100개의 데이터를 모았으면은 이 예, 데이터셋에는 200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판에서 모은 데이터는 첫 번째 판에서 모은 데이터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냥 서로 독립적인 게임이니까. 예, 두 번째 판의 이 S2T는 S1T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렇게 데이터셋을 모으고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이 데이터셋에서 어, 배치 사이즈 개수만큼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그걸로 학습을 해요. 아, 최소 110원 이상 게임을 돌려 놔야지 데이터가 쌓이겠네요. 네네, 맞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할 때는 일정 이상 게임이 돌려서 이제 뭐 코드를 어떻게 짜야 할지 좀 감은 안 오는데 배치 사이즈 이상이 계속 이게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치 사이즈가 60으로 64라 잡았다면은 이제 게임 한 64판 이상 돌렸을 때부터는 그때 64개를 이제 게임을 새로 해도 그중에 랜덤으로 64개를 딱 정해서 뽑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이제 익스피리언스를 좀 쌓는 그런 네. 거를 하면 되고 업데이트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보통은 아, 이제 배치 사이즈 2배 정도까지는 쌓일 때까지 하고 나서 뽑아요. 아, 예, 이해했습니다. 64개 쌓이자마자 하면 이제 똑같은 거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128개쯤에서 이제 랜덤으로 뽑으면은 잘 섞여가지고 네. 이제 콜릴레이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네. 그죠?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어드밴티지가 논문에서 말한 게 3개인데 이제 그 귀중한 익스페리언스가 이제 여러 번 학습에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원래 한 번 쓰고 버려져야 하니까 좀 데이터적으로 비효율적이었는데. 그리고 네. 당연히 이제 코릴레이션이 줄어들어서 데이터가 적절히 섞인 것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세 번째 거는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어,
그 어떤 스테이트에서 얘한테 이제 왼쪽으로 가라는 액션이 이제 옵티멀이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는 게 옵티멀이니까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고, 그럼 왼쪽으로 간 상태에서의 스테이트가 또 들어오죠. 그럼 네. 거기서 또 왼쪽으로 가면 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에이전트가 왼쪽에 있는 스테이트만 계속 들어오니까 음, 샘플이 이제 결국에는 전부 다 에이전트가 왼쪽에 있는 상황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두 번째 거하고도 비슷한데, 그래서 네, 어떤, 똑같은 데이터만 들어와서 다른 거를 학습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게임을 뭐 시작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즌 레이크 같은 거 하는데, 갈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가서 같은 스테이트만 계속 나오는 그런 네네.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게 크니까 스테이트가. 네, 계속 같은 인풋만 들어오니까 당연히 계속 똑같이 학습을 할 거고, 계속 똑같은 명령을 내릴 거고, 그럼 계속 똑같은 데이터만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 빠지기가 쉬운데, 이렇게 데이터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를 만들면은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실험인데,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그 이미지는 사실 아까 스테이트가 들어올 때 스테이트의 정의가 1부터 t까지의 전부 다였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마지막 네 프레임만 보고 음, 그거를 하게 했어요. 마지막 네 프레임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고 그걸 적절히 프리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 두 번 거치고 풀리 커넥티드 두 번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큐 펑션이 나오는 형태예요. 그럼 큐펑션의 개수는 그냥 저 스테이트는 그냥 어, 큐펑션은 결국 액션의 개수만큼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네, n이 지금 액션 개수인 거예요. 그죠? 스테이트가 개수랑 상관없이 네네. 고정된 스테이트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미지 사이즈니까 또 네, 세타 스테이트는 이제 인풋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고,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트가 들어오면은 열심히 계산을 해서 각 액션에 대한 Q 값을 내보내는 그런 어프록시메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가 얘를 이용해서 옵티멀 액션을 찾고 입실론 그리디 플러스 2로 액션을 하면은 인바이로먼트가 리워드랑 다음 스테이트를 주고 이렇게 음, 프로세스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음, 위의 사진은 이제 학습이 되는 동안 에버리지 리워드죠. 네. 그래서 보면은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긴 한데 이게 이제 RL의 특징이긴 해요. 음, 좀만 달라져도 좀만 그 웨이트가 달라져도 이게 폴러시티가 엄청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RL의 특징이 이렇게 리워드가 좀 되게 노이즈하게 나오는데 이건 사실 근데 2013년이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가면은 좀 덜하기는 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아래가 연결이 결과인데 조금 불안정 됐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래가 그 DQN이 얼마나 성능이 잘 나오는지. 유명하고 그래서 이제 게임들 비교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 방법들보다는 다 잘하고 휴먼에 비해서도 잘하는 게 몇 개 있죠. 3개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로우 인풋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학습한 거를 해서 기존의 공보다 훨씬 잘했다라는 게 논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큐 펑션의 어프록시메이터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를 사용했다. 예. 이 두 가지가 크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 차례예요. 맘스터치 먹어야지. 맘스터치 좋죠. 먹으면서 들으면 되거든요. 보이십니까? 잠시만요. 네, 보여요. 보이나요? 보여요. 예. 제가 하려놓은 게 이게 왜? 잠시만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두 번째 페이퍼인 Different Models of Visual Attention인데 사실 이게 유립스 2014년도 논문이고 근데 저 볼로디미르이라는 사람은 계속 들어가 있네요. 그죠? 저도 좀 궁금한데 클래스 X는 좀 들어봤고 이거 페이퍼 보다 보면은 쓰레기 레민도 있고 쓰레기 레민 아닌가? 여하튼 막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맞아요. 유립스 2014년도 논문이고 이게 후속 논문이 있어요. 이게 후속 논문도 있는데 일단 이게 첫 번째 논문이니까 후속 논문은 나중에 딥마인더에 있으니 보도록 하고요. 이제 모티베이션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이제 저희가 CNN으로 사물을 분류를 하는데 모든 이미지를 다 CNN 필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모든 픽셀에 대해서 이제 필터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씌우잖아요. 이걸 하고 그다음 네트워크에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줄인 다음에 인풋을 많이 만들고 이거를 FC 보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이게 너무 코스트가 많다. 왜 이 모든 그림을 다 봐야 하는가? 여기 숫자 9가 있으면은 이 9의 여기 이렇게 따라가면서 봐가지고 고인 걸 알면 되지 않느냐. 다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CNN은 이제 너무 계산량이 많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CNN 같은 경우에 이미지 인풋이 다 고정돼 있죠. 막 64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엠리스트는 28 곱하기 28로 고정돼 있는데 만약에 같은 사진인데 여기도 이가 있는데 28 곱하기 28이고 네, 좀 더 큰 이가 있어요. 28인데 이거는 뭐 36 곱하기 36이다. 이러면은 같은 거지만은 뭐 이걸 리사이즈 한다던가 해가지고 넣지 않으면은 이게 CNN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자 했고 여기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얻었냐면 이제 사람 인지하는 것, 인지 능력, 사람의 이제 뉴로사이언스하고 이제 인지 과학 쪽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눈을 좀 따라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왔을 때는 이제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지 않고 뭐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런 데 집중적으로 본다 이거죠. 한 번에. 이게 어텐션 시초 가는 논문이에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 어텐션이랑 좀 달라요. 그 어텐션은 이제 이건데 이제 이름 유형이 게 제일 어려워요. 그 같은 유명한 교수님 계시죠. 그분이 만든 거고 시퀀스에다가 이건 그 어텐션이랑은 좀 상관없는데 그냥 사람이 여기다 집중을 한다 해서 어텐션이라는 말을 썼고 2014년도 논문이고 그 어텐션 아마 2017년도 그때 나왔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어떤 특정 부위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이 뭐 정보를 얻는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RL을 적용해가지고 좀 특이하게 RL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RL 페이퍼 있더라고요. 아래를 적용했고. 그러니까 원래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 문제 자체는 네.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RL로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씬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다 어디에 집중할 것이를 이제 액션을 컨트롤하는 문제로 봐가지고 풀겠다. 이게 모티베이션이고요. 네. 이제 일단 노테이션을 보면은 XT는 타임 t에 들어오는 이제 인풋 이미지죠. 뭐 에이전트에 의해서 관찰되는 이미지고 이제 로 XT 그리고 LT는 이제 한 번에 사람이 모든 이미지 못 본다 했잖아요. 아까 네. 요정도니까 물론 이렇게 안 되고 네모나게 되겠지만 이거를 로라고 해요. 이거 로는 XT, LT 마이너스 선인데 그건 뭐예요? LT는 이 다음에 써 있죠. 로케이션.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요. 이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뭐 이거 뭐 순서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 논문에서 이렇게 하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노멀라이징 한 다음에 애를 이 가운데 찍어요. 이 정도. 그럼 애는 뭐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8쯤 되겠죠. 이게 로케이션이고 여기서 이렇게 좌우로 적당히 봐가지고 이게 로죠. 그러면은 이 영역이 이 로는 아까 봤듯이 이제 현재 어떤 이미지 갖고 있는 시점의 이미지랑 이제 전 시점에서 이제 정한 거에 따라서 이제 영역을 정하고요. 그럼 이제 그 가로 세로 길이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뒤에서 나와요. 이거는 가로 세로 길이도 지정을 하거든요, 사실. 아, 그래서 이 가로 세로 길이를 지정하는데 뭐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ST는 이제 스테이트고 당연히 액션은 이제 F는 이제 뉴럴넷이에요. 그냥 F는 뉴럴넷이고 알파는 이제 액션의 파라미터고 여기 F 뉴럴넷이고 L은 이제 이 L 로케이션에 대한 네트워크고 이렇게 그냥 노테이션 쓴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뉴럴넷을 거쳐서 나오는 액션인데 이제 소프트 X 아웃풋에서 저희 데이터 실험을 엠니스트로 하거든요. 그래서 0에서 9까지 있으면 이제 프로바빌리티로 뭐 0은 뭐 0.1 이런 식으로 네. 0.8 뭐 이렇게 나머지 주겠죠. 네. 프로바빌리티로 줘요. 액션을. 리월드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때 맥시멈 값을 정하지. 맥시멈 액션이 뭐 argue max죠. 아 1이다. 근데 이게 y 이거는 y 셋이죠. y가 1이면은 1이고요. 아니면 0이고 리월드 이렇게 정의하고요. HT는 아, 이제 히든 레이어죠. 그럼 이제 액션이라는 게 그냥 네. 그 에스티메이트 그거를 말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어떻게 액션이 어떤 뭐 뉴럴넷을 막 거쳐서 액션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뉴럴넷을 거쳐서 네. 해서 나오는 게 액션인데 액션은 뭐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R10에 속하고 뭐 AI는 0에서 1, 또 시그마 AI는 1.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그냥 소프트맥스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이걸 액션으로 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액션이라고 했는데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아웃풋인 예, 건가? 그죠. 근데 그 음, 클래시피케이션 아웃풋을 잘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그냥 액션이라고 봤어요, 여기서는. 음, 모델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이거 이제 모델에 몇 가지 모듈이 있거든요. 실제 모델 자체는 이 C고요. 그래서 이제 RNN 구조죠, 사실은. 뉴럴 HT-1에서 이제 같은 H가 이제 파라미터 쉐어링하고 RNN이니까 파라미터를 쉐어링하죠. 이제 모든 타임 T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로케이션이 들어가고요. 로케이션. 아까 그 중심을 찍어주죠, 이게. 그래서 거기서 어떤 패치를 만들고요. 내가 여기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은 어디서 정해져요? 아, 저기 있구나. 네, 로케이션도 네트워크가 있어요. 여기 로케이션하고 액션을 내뱉고요. 결국 이제 이 RNN 구조에서 이게 여기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고 여기다 놓고 싶긴 한데 HT 이렇게 그래야지 좀 RNN처럼 보기 쉽긴 한데 뭐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듈을 봐야 하는데 릴리스 센서라고 이제 좀 크립탄 센서라고 번역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사람이 이제 이 환경 그러니까 이미지를 봤을 때 이제 다 이미지 다 못 보니까 가운데 있는 여기가 아까 말했던 어떤 뭐 중심이 되겠죠. 이 LT에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뽑아요. LT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제 이 D1, D2, D3가 이 거리예요. 이게 D1이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게 좀 흐릿해서 안 보이는데 D2고요. 이렇게 길게 한 건 D3. 그래서 이 여러 장 이미지를 뽑은 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보이는 거는 이렇게 5가 있으면은 이런 거 하나랑 하면은 이렇게 되고 더 큰 거 하면은 이런 게 있고 더 큰 거 보면은 이건 좀 극단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를 적당히 풀링 네트워크를 사용해 가지고요. 각각 다른 사이즈의 풀링을 써서 노멀라이즈해서 이미지를 똑같이 3개 만들어요. 1, 2, 3 하면은 그것도 1 프라임, 2 프라임, 3 프라임. 이 정보를 다 더해가지고 이 네트워크가 어떤 걸 보고 있으면 이제 여기서 잠시만요. 걔네를 컨캐티네이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더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컨캐신 것 같은데 코드 한번 봐요. 그거는 제가 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여기가 많이 중첩이 되겠죠. 요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아이디어 자체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 이미지 패치를 뽑는 글림스 센서고요. 이제 글림스 네트워크는 이제 이게 이 모듈이에요. A가. 이 센서가 여기 들어가고요. 센서에는 이미지 XT 여기 있죠. 아, 그리고 이 XT랑 로케이션 여기 있죠. 네, 로케이션이 들어가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미지 패치를 여러 장을 뽑았죠. 네, 패치거든요. 이게 네트워크 그림상을 봤으니 콘캣이네요. 콘캣 맞네요. 콘캣네이트 아웃플레이 음, 그러니까 제가 적어냈는데 며칠 전에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다시 뭐 그래서 이제 뭐 뉴럴넷 거쳐가지고 T라는 아웃풋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 T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제 내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어디에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의 정보겠죠, 사실. 전부 이미지 전부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사실. 이미지 일부만 여기 정보가 들어간 거니까 로케이션하고 네, 그거를 이제
GT라는 아웃풋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제 실은 구현상을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뭐 리니어하게 뭐 리니어한 간단한 멀티레이어 퍼스트로 거쳐가지고 제가 토치 쓰니까 토치점 한 다음에 이제 사이즈만 바꿔주는 거죠. 뭐 64, 3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풋 나가지고 사이즈만 바꿔가지고 그냥 더해주는 거예요. 정보를. 네. 학습은 뭐 알아서 될 테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총 모델을 보면은 아까 말했던 이 GT 정보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저 이제 FG가 이제 위에서 설명한 그 전체인 건가요? 네, 이 전체 네트워크를 FG로 보는 거죠. 여기 아, 이게 이 아래 화살표에 있어서 좀 헷갈리기 쉬운데 이 네네. 네트워크 자체의 파라미터가 이 릴림스 네트워크니까 네네. 세타도 치겠죠. 그냥 뭐 적당한 타고 여 H는 RNN의 히든 스테이트고요. 네. 그리고 이제 F알파하고 FL은 액션하고 로케이션을 뽑아주는 네트워크를 또 따로 두는 거예요. 각각 이것도 사실 근데 모든 시점마다 파라미터 쉐어링이 돼가지고 이것도 사실 RNN 모듈의 일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 액션에 대해서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LT는 이제 결국에 이 네트워크 세타에 의해서 이 뭐 백프로퍼게이션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인풋으로 LT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액션만 업데이트 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LT는 그냥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게 해놓고 보거든요. 제가 뭐 이 LT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느냐 좀 고민이 돼가지고 찾아보니까 LT는 그냥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게 해놨더라고요. 따로 뭐 로스 펑션을 주지 않고 이제 폴리스 그레디언트로 업데이트 하는데 스테이트 밸류 펑션 J 세타는 뭐 이건 뭐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정의 이렇게 하죠. 어떤 액션 폴리시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액션이 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들어오는 이제 모든 밸류의 합, 스테이트 이거를 이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라고 하고 대신에 제가 조금 이상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저번 주에 했을 때 좀 이상하게 쓴 것 같네요. 뭐가 이 아래 거부터 보죠 그냥. 폴리스 그레디언트 메소드인데 이 D가 위에서 D는 어떤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아, 이제 네. 뒤에 있는 건 Q잖아요. Q별 액션 밸류 펑션인데 네. 결국에는 이 액션 밸류 펑션을 모든 A에 대해 시그마로 서메이션 하면 이제 VX가 나오겠죠. 네. 저희가 어떤 스테이트가 있을 때 이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스테이트가 1, 2, 3, 4가 있으면 뭐 0.2, 0.2, 0.3, 0.3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거기 각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TS라고 해가지고 여기 근데 노테이션이 조금 다른데 다음에 제가 소개할 논문에서는 로라고 하거든요. 여하튼 네. 그리고 근데 이 DS의 조건은 웍서 막 스테이셔너리 해가지고 뒤에다가 P는 이런 식으로 제한이 주어지긴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네, 제가 그렇죠. 그래서 폴리스 그레디언트를 이제
유도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여기 J에다 그레디언트 J는 이 수식이니까 이 저희 이 스테이트에 대한 확률이 이 하이퍼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확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안에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가지고 뭐 적당한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액션이 무수히 많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액션이 0에서 1까지 고르는 거잖아요. 숫자를. 네. 확률이니까 0에서 1까지 컨티뉴어스 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한하니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줘가지고 이제 어프로시메이션을 하겠다. 이게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아이디어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몬테카를로 어프로시메이션으로 구할 수 있죠. 익스펙테이션이니까 이제 시그마 서메이션을 하면은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여기고요. 몬테카를로 이제 이걸 리듀스 베리언스라고 이제 뭐라고 해야지? 자세한 것은 이제 나중에 다음 논문에 소개하도록 하고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사용한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모르고요. 제가 몰랐을 때 쓴 거고 L은 안 몰라도 돼요. AT에 대해서만 이제 구하면은 구할 수 있고 이제 로스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RL 로스하고 액션 로스 그리고 베이스라인 로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RL 로스는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말하고 잠시만요. 이 코드 헷갈리네요. 베이스라인하고 액션 로스가 뭐였는지.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찾아볼게요. 디퍼런트 모델 기준에 진짜. 이 코드를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 제가 잠시만요. 로스 펑션을 어떻게 줬을까요? 소스 코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참조했거든요. 메인테이너 소스 코드에서 이제 로스를 세 가지를 주는데 이제 액션 로스는 이제 MSE로 있습니다. NLL 로스 쓰네요. NLL 로스로 이제 저희 아웃풋하고 이제 아웃 프로바빌리티랑 이제 저희 아까 액션 프로바빌리티 차이 주고 이제 베이스라인 로스는 아까 전에 그 리듀스 베리언스 하는 과정 여기 제가 이거 아직 잘 몰라가지고 이 BT를 구하는 데 쓰는 거고요. 베이스라인 로스는 BT랑 R이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R에는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로 업데이트하고 이거는 이제 액션이랑 Y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호드 이걸로 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로스를 그냥 더할 거야 아마.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 소스 코드 273번째 줄 보시면은 그냥 더하죠. 네. 이제 여기에다 백프로케이션 써가지고 학습을 했다. 그게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페리먼트를 보면은 이제 패치 개수를 몇 개 쓰느냐. 그러니까 이제 패치라는 거는 아까 전에 이미지를 봤을 때 이거를 한 장을 쓰느냐 아니면은 한 장 쓰고 두 장 쓰느냐 한 장 쓰고 두 장 쓰고 세 장 쓰느냐고요.
이 스케일은 이게 소스 코드 구현을 보면은 적당한 스케일 사이즈 뭐 알파에 대해서 이런 인풋이 있을 때 이거 곱하기 아까 D니까 D2는 알파 곱하기 D1 이런 식으로 D3는 알파 곱하기 D2 이런 식으로 좀 지수수로 보더라고요. 근데 적당한 이 알파 사이즈도 뭐 이게 학습 파라미터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케일은 그냥 그리고 이제 로케이션 자체가 어떤 U 플러스 시그마 형태로 줘가지고 시그마는 이제 월 디스트리뷰션으로 당연히 주고 이제 L은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 막 뭐 사이즈 L은 뭐 R2에 들어가는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마이너스 1모티까지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해주고요. 뭐 시그마도 적당히 줘가지고 이제 경계를 안 넘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미지 패치를 2개랑 7개 뽑았을 때 이 시그마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여러 장 뽑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했을 때 이거 여러 필터를 여러 개 했을 때 이제 에러가 더 적어졌다. 이제 벤치마크 모델을 여기 좀 이 벤치마크 강아지 오는데 이 벤치마킹 모델을 얘네가 좀 그런 거에 알렉스넷이나 구글넷 이런 거에 좀 밀리니까 아직 이거 시험 단계니까 네. 플립 커넥트 2개 한 이제 간단한 멀티레이어 파켓트론 썼거든요. 네. CNN을 썼나 뭘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단한 구조를 썼고 그래서 그 간단한 구조에 비해서는 이렇게 따라가서 보는 게 더 낫다. 첫 번째 실험이고 좀 더 큰 사이즈의 엠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또 하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거 스케일이 들어가죠. 아까 전에 이 스케일 사이즈 뭐 알파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스케일을 3번 하고 이 램이라고 하는데 리커런트 모델을 어텐션 모델을 이게 좀 더 실험 결과상으로 낫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물론 이제 컨볼루션을 뭐 투레이어만한 것보다 좀 더 낫다는 거지 지금 뭐 소타 찍고 있는 모델보다 더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실험 결과상 좀 더 나았던 게 이제 플루터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이제 이 엠리스트 데이터에다가 이런 노이즈를 막 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사실 이건 사람이 봐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두 번째는 뭐죠? 근데 이런 거에 있어 이런 거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3인 건 아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이게 두 번째 결과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좀 더 낫다. 여기 보면 이제 에러가 더 낮아진다. 랜덤 글림스는 뭐죠? 랜덤 글리스요? 그러게요. 읽어봅시다. 잠시만요. 랜덤 글리스가 페이퍼에서 잠시만요. 페이퍼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쇼. 랜덤 글리스가 그거는 제가 좀 일단 확인하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금 찾으려면 좀 걸릴 것 같아서. 네. 여하튼 제대로 확인을 못했네요.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사실 이거거든요. 이제
이 LT가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가? 이 경로가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이상한 데 시작했어도 잘 찾아가죠. 잘 찾아가가지고 2가 있는 데를 이렇게 점을 2를 이렇게 따라간다. 그러니까 좀 8 같은 그럴듯하죠.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어떤 거 8이요? 네. 처음 시작점이 여기였으면은 여기 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심을 본다 이런 소리죠, 사실. 아,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학습이 다 된 네트워크를 갖다가 쓴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잘 찾아간다는 거를 보여준 논문이고요. 오, 그래서 이게 뭐 컨트리뷰션 자체가 뭐 많은 건 아닌데 아래를 썼다는 것 자체가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여기서 이제 사람이 다 보지 않으니까 사람이 보는 것처럼 이제 어텐션 해가지고 따라가면서 본다 네. 라는 게 좀 장점으로 봤는데 이제 단점은 이게 RLL을 쓰잖아요. 네. RLL 쓰면은 타임 시퀀스가 타임 스텝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학습도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네. 시간이. 그래서 이걸 실제 그림에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러니까 RLN 이게 타임 스텝이 들어가니까 이제 RLN 구조를 쓰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게 들어간다고 이제 그러니까 엄청 저희가 막 이미지를 하이 레졸루션 뭐 영상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이제 난감하죠. 이거 자체는. 네. 찾아가야 하느냐? RLN으로 이거 못 찾을 거 아니에요, 사실. 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물론 패치 사이즈를 좀 크게 해가지고 뭐 이 정도 본다. 근데 이러면 CNN이랑 사실 다를 건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저는 이게 후속 논문이 있는데 후속 논문은 제가 예전에 읽다가 말았는데 멀티플 오브젝트 디텍션 레포지션에 있어서 이제 아까는 하나만 했는데 이제 이 다음 논문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4, 5, 6이라는 숫자가 한 번에 써 있거든요. 이거를 다 인식을 하겠다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이 다음 논문이고 이거는 언제 뜬 논문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건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 논문은 좀 그렇습니다. 질문하실 건가 있나요? 근데 아래를 썼다고는 하는데 약간 그죠? 잘 모르겠어요. 사실 클래시피케이션 그거를 하는 거면은 이게 사실 굳이 RL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이유가 있는지. 저도 그게 첫 번째 굳이 RL을 썼어야 하느냐? 근데 액션하고 리얼들 줘가지고 좀 초창기 논문 그런 거라서 그런지 이제 단순하게 좀 접근하는 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지금 요새 막 나오는 논문들 보면은 요새는 뭐 이런 과제는 당연히 그냥 CNN을 쓰긴 하는데 좀 더 뭐 비디오 과제 같은 걸 보면은 뭐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를 보면 이제 또 그냥 셀프 어텐션 쓰거든요. 네. 셀프 어텐션으로 이제 얘가 어디 있는 얘를 이 오브젝트를 잡아냈고 이게 결국 이제 타임 시퀀스니까 셀프 어텐션 써가지고 하는 논문이 이번에 ICCV에 여러 편 나와 있어가지고 네. 궁금하면 제가 궁금하니까 좀 나중에 찾아보긴 할 건데 그렇고 사실 이런 종류의 논문 컨트리뷰션은 있는데 이거를 뭔가 컴퓨터 공학에 그냥 적용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어요. RL을 쓰는 것도 그렇고 RL도 이제 RL 학습도 오래 걸리고 RLN도 오래 걸리니까
이건데 CNN인데 CNN 그러니까 이게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 트레이닝 타임이 오래 걸리고 이거는 이제 인퍼런스가 오래 걸리는 건데 그렇게 이제 이게 트레이닝을 잘 시키면은 뭐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인퍼런스 자체도 뭐 요새는 CNN이 이제 뭐 네트워크를 뭐 잘 매트리스 팩토라이제이션 해가지고 하는 논문들도 좀 패스트 CNN이라고 그런 쪽 논문도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근데 인퍼런스도 저것도 RNN이라서 느리지 않나요? 시즌 어텐션을 계속 따라가야 되니까 네트워크를 몇 번은 거쳐야 될 텐데. 타임 스텝을 그러고 보니까 지금 타임 스텝을 언제까지 허용을 했는지가 여기서 안 보이네요. 궁금한데. 근데 아, 근데 이거 이 아래 실험 보면은 타임 스텝을 적당히 제한을 한 것 같긴 한데 좀 더 이건 코드를 봐야겠네요. 제가 지금 불명확한 점이 생겨가지고 예. 타임 스텝을 언제 생겨냈냐?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언제 끝나느냐? 이게 좀 이상하네요. 이거랑 질문이랑 이게 뭐냐? 그리고 랜덤. 또 네. 좀 궁금한 게 RL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액션이라는 거는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고 그죠? 액션을 뭔가 다르게 한다고 해서 스테이트가 다르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스테이트를 바꾼다고 볼 수 있는 건 LT인데 음, 그래서 좀 의아하긴 했어요. 액션이 사실 LT가 스테이트랑 연관이 있는 건데 네, 사실 학습 자체는 액션으로만 한다. 네. 그러니까 좀 LT가 오히려 액션이 돼야 되지 않나?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사실 어디 LT 다음에 어디 가느냐를 딱 지정을 해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액션인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에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프로바빌리티를 지정을 해주는 거를 액션으로 준다. 네, 그러면 조금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 그것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다음번 논문 읽을 때 아마 나올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네. 그래서 사실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아래를 쓰는 거에 조금 궁금해서 옛날에 찾아본 적이 있는데 굳이 써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첫 번째로는 진짜 굳이 아래를 써서 클래시피케이션 할 이유가 있느냐 첫 번째 제가 문제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그죠? 기분이기도 하고. 학습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커가지고 정말 근데 뭐 컨트리뷰션은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인식하는 대로 잘 따라가서 본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논문이긴 했었다 하지만 이제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근데 확실히 뭔가 되게 참신하긴 하네요. 그죠. 이거 참신하고 그래서 참신해가지고 논문 하나 보냈잖아요. 여러 개 인식하는 과제로 이 부분도 멀티플 오브젝트 레코지네이션도 이번에 연구를 좀 하려는 주제 중 하나인데 저희 연구실에서 뭐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로. 그래서 근데 굳이 이런 걸 써야 하느냐
라는 게 있죠. 원래 올해 하려던 이제 이 페이퍼는 제가 논문을 읽다가 시간이 거의 다 지나고 그리고 또 완벽하게 이해 다 못해가지고 아직 네.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내용이 모든 프로젝트 레디언트를 다 모아놓은 듯한 논문이라서 저거 약간 공부하고 싶긴 했어요. DGA. 제가 좀 하여튼 거의 읽긴 했으니까 다음번에 준비를 하도록 하고 스터디 진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자, 어떻게 하죠? 방송 중단 그리고